하수 처리장의 용량이 한계치를 넘어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된 것은 수요 예측을 잘못한 도정의 책임이 크다며 도지사가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논란에 이어 시민사회단체가 사업의 주체와 투자금의 출처에 의구심이 많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사업 용역을 맡은 업체가 보조금을 타내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초저가 해외 관광 상품에 대한 단속과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제주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광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하수처리장이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를 바다에 그대로 흘려보내는 바람에 환경오염 우려와 함께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데요. 수요 예측을 잘못해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은 도정의 책임이 크다며 제주도의회가 원희룡 도지사의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도지사가 검찰에 고발되는 초유의 사태를 빚은 하수처리 대란을 놓고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제주 미래비전 계획이 확정돼야 한다며 하수도 정비 계획을 늦춘 데다 공무원들의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도지사 도민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도지사 지금 취임한 지가 2년이 넘었거든요. 이거는 벌써 예견됐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손 놓았었기 때문에 이게 터진 거예요. 2년 있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1년 있다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전문 인력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또 책임성이 그만큼 담보될 수가 없는 것이고. 하수처리장을 민간업체에 맡기거나 환경시설공단을 만들어 운영하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육지부의 특별시나 광역시처럼 환경시설공단 설립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겠다. 어차피 수처리 부분은 전문가가 이제 해야 되겠다. 운영 방안도 앞으로 좀 상당히 좀 이제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뭐 민간 위탁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뭐 공단을 뭐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장의 장비와 인력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수장에 비상발전기가 없다 보니 태풍 차바 당시 정전이 발생하자 단수 사태가 장기화됐다는 겁니다. 상수도 공급 안 함으로써의 그 이틀 동안의 피해 금액이라는 자체는 제주도민의 피해 금액이라는 자체는 간접적으로는 수백억이 될 겁니다. 유원들은 정수장 운영관리사가 정원의 30%에 불과해 관리 부실로 상수도 유수일 조작 사건까지 발생했다며 인력 확충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가공용 감귤 수매 단가를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 경제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개발공사가 지난해 170억 원의 이익을 배당하고도 4억 원을 아끼려고 수매 단가를 낮췄다며 지난해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개발공사는 이에 대해 수매 단가는 감귤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절감된 예산은 감귤 소비 촉진과 홍보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중국의 거물급 인사가 연관돼 인허가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논란이 사업의 주체와 투자금의 출처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김찬영 기자입니다. 오라관광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JCC그룹이 설립한 제주 중국성 주식회사의 등기사항 증명서. 중국 제1의 철강기업 회장이자 중국 공산당 비서를 지낸 션원롱이 2013년부터 3년 동안 대표이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션 회장은 지난해 초 철광회사 지분 55%를 우리 돈 8천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JCC그룹은 오라관광단지 사업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션 회장이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중국계 기업인이 운영하는 JCC그룹에 우회 투자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거물급 인사가 개입하다 보니 환경영향평가가 번복되는 등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중앙정부의 어떤 그런 이 강한 압박 이런 게 또 있어서 이런 좀 비상식적인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추정도 해봅니다.
이에 대해 JCC그룹은 사실 무근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재작년 설립한 JCC가 맡고 있으며 제주 중국성은 같은 주소로 등록됐지만 전혀 다른 회사라는 겁니다. JCC 주식회사하고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우리 중국성 개발하고는 각각 별개의 법인이에요. 중국성 개발의 신원론과 JCC 주식회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한편 강경식 도의원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이 사업 추진을 돕고 있다는 관피아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 사업을 하면서 제주도가 응모 자격이 없는 단체에 사업을 맡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단체가 거액의 보조금을 타내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을 맡고 있는 화동문화재단이 보조금을 신청하며 제출한 서류. 소재지는 제주시 오연길 56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시된 주소를 찾아가면 나타나는 것은 오래된 창고 건물입니다. 수십 년 동안 사용하지 않던 건물로 사무실은 운영된 적이 없습니다. 이 재단 제주지부가 제출한 서류에 있는 직원 수는 50명. 그런데 또 다른 현황 자료에는 23명으로 제주도가 파악한 제주지부 직원 수는 12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 서류를 근거로 14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허위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절차를 밟아서 이게 선정됐다. 그러면은 합리적으로 이것은 특혜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서류상의 문제일 뿐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경우는 허다합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근데 형식적인 약간의 하자인데 판례나 이런 걸로 다 넘어가죠. 재단 관계자는 당초 사용할 예정이던 공간이 공사 도중 문제가 발생해 임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직원 수는 문화활동가까지 포함해서 기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재단의 이사장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지난해 제주포럼에서 원희룡 지사와 함께 문화선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도의회는 행정사무 조사권 발동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 지역 땅값 상승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승세는 다소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제주 지역 땅값 상승률은 7.1%로 전국 평균 상승률 2%보다 3배 이상 웃돌아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3분기 땅값 상승률은 1.3%로 지난 4분기에 4.6%의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초저가 해외 여행 상품을 규제하기로 하면서 제주 지역 관광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당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 관광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없애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필수 여행 코스인 4호 면세점.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화장품은 물론 식품과 전자제품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합니다. 风景挺好的，购物也挺棒的，人也很热情的。 최근 중국 정부는 30만 원대 이하 여행 상품을 금지하고 쇼핑을 하루에 한 번으로 제한해 한국행 관광객을 20% 줄이라는 지침을 여행사들에게 내렸습니다. 초저가 여행 상품을 판 뒤 쇼핑으로 바가지를 씌운다는 관광객들의 민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87%를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제주 관광업계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매출 면에서 올해는 좀 크게 많이 이렇게 좀 준 건 사실이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런 발표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그동안 문제됐던 저가 관광 상품 폐해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계 여행사들이 초저가 상품으로 관광시장을 독점하면서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해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싸구리 관광이라는 오명을 좀 벗어날 수 있고 그다음 고부가가치 상품들 잘 개발을 하고 인프라를 잘 책정을 한다면 앞으로 제주 관광은 더욱더 발전적으로 갈 수도 있겠고.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앞으로 저가 단체 관광에서 벗어나 부가가치가 높은 개별과 레저 관광객을 중점적으로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에서 양식 황금 납치가 본격 생산될 전망입니다. 영어조합법인 해연은 최근 황금 납치 500여 마리를 생산해 내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수산무역 엑스포에 출품할 예정입니다. 이 업체는 황금색을 선호하는 중국인 소비자를 겨냥해 지난 2008년부터 황금 납치 양식을 연구했고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지난해 종묘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해경의 검은 검색을 막으려고 집단 도주하던 중국 어선들이 무더기로 납포됐습니다. 서귀포 해양경비안전선은 오늘 오후 1시 20분쯤 서귀포 남쪽 74km 해상에서 중국 선적 유망어선 7척을 정선명령 위반 혐의로 납포했습니다. 해경은 중국 어선 한 척을 검문하려 하자 주변의 중국 어선 6척이 서로 묶은 채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4.3 특별법을 개정해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배상과 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종민 전 4.3 중앙위원회 전문위원은 오늘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난 2013년 제정된 부마 민주항쟁 보상법의 사례를 들어 제주 4.3 사건도 진상규명과 함께 배상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4.3 희생자를 향한 극우 세력의 혐오 범죄를 막기 위한 법률 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MBC 10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위원들은 오라 관광단지와 부영호텔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공정한 보도를 부탁했습니다. 제주 MB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